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군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6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30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1번서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만 하면 다음 시간만 수업하면은 16년도 4회차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우리 이제 17년도 1회차서부터 10문제씩 나가요. 그러면 한 주에 5문제씩 해서, 10문제씩 해서 20문제 갖고, 그 2회차하고 반이 나가요. 금요일까지 포함하면요. 2회차하고 10문제가 이제 3회차에 10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좀 빨라지니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거를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6년도 4회차 이제 40번까지 40번 문제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오후에 그 전기 이론, 기능사에서 말하는 전기 이론을 간단한 용어,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그냥 공부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메 법칙, 그 다음에 AC/DC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임피턴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역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공부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군반장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 요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가입자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미리 전에 찍어놓은 영상에 이제 이런 설명들을 안 했는데 이제 댓글에다가는 제가 고정으로 해서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링크 걸어놨으니 링크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걸어놔가지고 그 링크 누르면은 바로 네이버 카페랑 그 다음에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블로그에 바로 들어오시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서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그 저기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필요한 것들 좀 찾아서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지난 회차까지 문제 복습하고 31번서부터 35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21번 문제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자 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라고 했죠. PC2 빼기 P2분의 PC2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1 빼기 어디죠? 1 빼기 P2분의 PC2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갖고 틀렸다고 했죠. 22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철선밖에 없죠.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요렇게만 보면은 철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설명드렸고 23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강극성이다.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요구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면 강극성이 아니라 가극성이죠. 여기서 답은 2번이네요. 얘가 감극성, 얘가 가극성이죠. 그래서 그 같은 방향이면은 그 감극성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은 가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반대면은 뭐예요? 가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4번 직류전동기에서 극수가 4, 전기자 도체의 총수가 160, 한극의 자속은 0.01웨버, 부하가 100A일 때 이 전동기의 발생 토크 뉴턴 미터는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공식으로도 푸는 문제가 있고 요 공식으로도 푸는 문제가 있는데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유도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계산을 하면은 24.46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25.46 뉴턴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답은 슬립이죠. 그러니까 2차 저항 2배로 하면 슬립도 2배가 되고 토크는 항상 그 저항이 조정되는 거와 상관없이 항상 최대 토크는 유지되면서 가죠. 바뀌더라도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죠? 그 전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그 대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고 오메 법칙을 가지고 생각해도 그렇고 임피턴스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은 그래도 좋아진다. 근데 2배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26번 직류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죠. 4번 가동 복권 전동기는 가동 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다가 아니라 역회전 염려가 없고요. 그 직류 전동기 가변 속도 전동기 맞고요. 분권 전동기 계좌회로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맞아요. 만약에 사용을 해서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폭주의 위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27번 다음 중 톤 오프 하고 여기 소호가 들어가 있어요. 소호가 가능한 소자는 여기서는 소호가 가능한 소자는 게이트 톤 오프 사이리스터인 GTO만 있습니다. GTO 심벌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계속 지금 나온 거 제가 계속 엎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봐도 지금 이 반도체 소자 관련된 내용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다리수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소호 능력이 있는 거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심벌도 필요하면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28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는 경우에요. 전류가 뒤지면은 우리가 감자지만은 발전기에서는 전류가 앞서면은 증자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표는 정말 여러분들이 딱 여기 종축, 횡축 그어 놓고 이 반대쪽은 왼쪽 편은 발전기, 오른쪽은 전동기. 그래서 발전기만 외워 놓으세요. 그래갖고 발전기만 외워 놓고 전류가 뒤진다 감자, 전류가 앞선다 증자하고 전동기는 그 반대거든요. 그렇게 외워 놓으시면 돼요. 공부 이제 쉽게 하는 거죠. 29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그 다음에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거는 우리가 어디야? 여기 3번 직류 분권 발전기라고 했죠? 예,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30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전의 크기에 틀린 것이 아니고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공급전화 크기에 비례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공급전화 크기에 비례합니다. 여기 공급전화 이 공식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되는 거 얘를 여기 위에다 엎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제 빼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만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건 다 비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건 반비례관계인데 반비례는 일단 제끼고 위에 있는 것만 봤을 적에 3도 위에 있지만 3은 빼놓고 t는 일단 그 v와 e의 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된다. 공급전화 크기에 비례한다. 30번 됐고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31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3개 해놓고 여기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워놓으세요. 여기 뒤에 이제 설명 있는데 공부해 놓으세요.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 회전자의 관성도 우리 플라이힐 효과나 뭐 이런 것들에서
관성이 크면 좋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에요. 유효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이게 그 회전자의 관성도 난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제동건선이 제동건선을 작은 면에 설치한다 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제동건선을 작은 면에 설치한다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XD 리액터는 그 작게 하면 동기 화력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난조 방지에 대한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자극수를 적게 한다. 이건 오히려 이게 난조를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속으로 회전할수록 이게 그 난조 발생 가능성이 이제 부하 변동에 따라서 더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난조, 영어로 헌팅입니다. 헌팅. 그래서 동기기에서 부하 변동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회전 속도와 전류 전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쭉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굴곡이 있는 요철 구간을 지나가면 차가 드드드드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쇼바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전동기도 회전하면서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게 부하가 이게 막 그 걸렸다가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를 반복하다 보면 얘가 힘이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면서 이 그 뭐죠? 진동이 생겨요. 고유 진동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공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동기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회전자가 진동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 밑줄 쫙 그어 놓고요. 난조 발생 메커니즘 원인과 과정하고 부하 변동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 이게 제가 보기에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 요인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급격히 변하거나 전원 계통에서 급격한 전압 변동이 발생하면 회전자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함. 이때 전기자 전류도 그 변하면서 전기력이 달라짐. 그래서 이제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전자와 동기 속도의 불일치. 전기자의 전류 변동, 이거 다 연결돼요. 그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 계자 자기장이 일치하지 않고 앞서거나 뒤져서 얘가 이 갔다 서다 하다 보면은 머리가 흔들흔들 거릴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동기 전동기나 동기 발전기는 우리 앞선 전류와 뒤진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바뀌어도 이제 흔들리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로 인해 동기화 토크가 작용하여 회전자를 원래 위치로 복귀하려고 하면서, 왜냐면은 얘가 속도가 확 갔다가 뒤져지면 자기장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진동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상 현상에서 발생한다. 회전자가 복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러한 과도하게 복귀하면 반대로 너무 앞서거나 뒤처져서 현상이 반복되면 점점 더 큰 진동이 발생된다. 이게 그, 그 그 진동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 자체를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파동이 막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탈조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회전자가 베어링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하우징을 그 제너레이터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을 치고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치고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국내에선 저는 그런 것들은 못 봤어요. 발전기 쪽에서 못 봤고 터빈 쪽에선 그런 일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1, 2, 3번에 의해서 동기기가 이제 탈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난조가 지속되면 동기 속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동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탈조, 로스 오브 싱크로나이즘이 이어질 수 있음.
발전기의 경우 전력 품질 저하, 개통 불안정 초래, 전동기의 경우 출력 감소, 기계적 손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답이 되는 거를 찾아보면 여기 방지 대책을 이 5가지 내에서 틀린 것, 맞는 것을 고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동건선 설치를 해, 난조의 방지, 헌팅의 방지는 제동건선, 댐핑, 와인딩을 설치하고 플라이 휠 설치하여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아까쯤에 여기서 보면은 회전자를 관성을 크게 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힐은 이 샤프트 축 안에 이게 원형으로 된 큰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쪽 그 테두리 쪽으로 철심이 더 커지게끔 돼 갖고 회전하면서 얘가 이제 관성을 받아 가지고 이 그런 힘이 들어갈 때 이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속기 성능을 둔감하게 하고, 우리 그 가바너라고 하는데요. 가바나가 이제 그 터빈의 회전수를 얘가 부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데, 그 부하 상태에 따라 조정하면은 제너레이터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기의 성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이 조금 그 헌팅에 생겼을 때 얘가 예민하게 또 조정을 하면서 이게 역으로 더 큰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속기 성능을 둔감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헌팅 방지 대책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도 리액턴스 감소. 그러니까 과도 상태에서 전압 변동률을 줄여 난조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여기 보면은 XD를 작게 하고 동기 화력을 크게 하잖아요. 그 XD를 여기서 보면은 어디죠? XT를 1차 과도 리액턴스, 2차 과도 리액턴스, 3차 과도 리액턴스 하면서 이게 파동의 주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이 제동건선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감소하면은 뭐 좋아지긴 하죠. 예. 그래도 일단 문제에 나왔으니까 감소도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고적파 억제도 있지만은 사실 뭐 4번이랑 3번은 사실 이게 설비에 이런 것들은 벌써 옛날에 나온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X표 고려하지 않아도 돼. 현업에서는요. 제동건선도 사실 그 뭐야 문제될 일이 없고요. 플라이는 원래 달려서 나오고 조속기 성능도 다 세팅이 돼가지고 로직이 여러 몇십 년에 걸쳐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실증 검증을 많이 마쳤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건들 일이 없어요. 사실은 발전소에서 터빈의 브레이드나 다이아프램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압축기의 다이아프램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여기 이론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나왔던 기술이 부족할 때 나왔던 이런 현상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선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뭐 우리 이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 엔지니어들이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 나오니까는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뭐 헌팅이 생겨가지고 됐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실무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 일열 그 제너레이터나 터빈의 진동을 우리가 계속 그 바이브레이션 센서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 추이가 보통은 기동할 때와 그 정지할 때가 조속으로 갔을 때에만 진동이 좀 높아지고, 그 외에는 되게 스테이블하게 움직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부하 변동은 우리가 제너레이터나 터빈이 자동으로 조속기나 우리가 AVR을 통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번 삼성 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kW, 1차 손실 1kW, 슬립 3%일 때 기계적인 출력은, 그래서 여기 스텝 2를 보면은 PM 기계적인 출력은 P2의 1 빼기 S잖아요. 이 공식은 우리 저번에 한번 이 나온 것 같아 문제 풀어 봤었잖아요.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근데 P2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P2는 뭐예요? 우리가 그 출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2차 출력 P2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 입력을 손실로 뺀 걸 가지고서 하면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59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 빼기 0.03 슬립은 우리가 3%는 무조건 0.03 하라고 했죠. 5%로 나왔다가 0.05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면 59 곱하기 0.97이 돼요. 그래서 57.2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됩니다. 33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시, 경부하시, 전격부하, 운전시, 기동시 어떤가요? 기동시가 제일 크죠. 슬립은 제가 예전에 관련도 문제 풀면서도 계속 이런 설명할 적에도 했잖아요. 슬립은 기동시가 가장 크다 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자기 전격 속도로 가면서 슬립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작은 거는 어떤 거예요? 무부하시가 가장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건 어떤 거겠어요?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잖아요. 전격 부하보다 더 부하가 작은 거를 경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부하보다 더 작은 건 무부하.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토크 슬립 곡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횡축은 토크, 그 다음에 종축은 토크, 횡축은 우리가 이제 슬립, 이 반대쪽은 슬립,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은 속도라고 보면은 여기서 딱 보면은 요 지점에서 딱 보면은 슬립이 최대가 되고 맥시멈 슬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토크가 최대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요 표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게 슬립이 최대라는 거는 이게 슬립이 최대라는 게 아니라 여기점에서 토크가 최대가 되는 점을 이게 슬립 최대 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슬립이 최대라는 1이라는 건 아닙니다. 1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기동시 올라가고 토크도 천천히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토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맥시멈 이제 토크가 되는 지점이고 이때의 슬립이 이제 나타내는 슬립 값이 슬립의 이제 그 레이티드 슬립이 되는 거죠. 전격 슬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전동기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여기서 가면은 동기 속도인데 여기는 유도 전동기에서는 동기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슬립이 항상 걸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역으로 이제 제너레이터가 막 전원을 가지고 도는데 전원 넣은 거보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플러스 토크가 걸리는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토크가 걸려요. 역으로 걸리는 거죠. 역. 그죠? 그러면 역으로 걸리면 전동기는 뭐가 돼요? 역으로 되면은 우리가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발전기.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제너레이터 존 해갖고 발전기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전동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팅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기동이거든요. 기동할 적에가 슬립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기 슬립 S는 1이라고 했고 이렇게 슬립이 이렇게 갈수록 이 우측편으로 갈수록 슬립은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N과 NS가 같아지는 지점이 우리가 슬립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슬립이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렇게 걸리는 마이너스 슬립이는 결론은 슬립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발전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테이블한 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언스테이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크 곡선은 좀 손으로 좀 그려 보시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 보세요. 계속. 그래서 이쪽 종축은 토크다. 이쪽은 건반장이 요렇게 그어 놓고 우측편으로 가면은 속도 관련된 거고 좌측편으로 가면 슬립이 관련된다.
라고 얘기하고 기동 시 슬립이 제일 크다. 그러면서 점점 토크가 커진다. 토크가 커진다. 여기가 그래서 최대 토크점이 되는 거죠. 여기 토크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최고 토크점이고, 비례 추이는 여기에 그 만약에 삼상 권선형 유도 조정기라면 이렇게 해갖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2차 저항을 조정하면서 슬립이 변화되고, 우리 토크 값도 최대 토크 값은 유지되지만은 여기에 슬립 기동 시에 토크 값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때 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셨잖아요. 34번 전기 철도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많이 해요. 뭐 분권도 사용하고 직권도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에 여기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은 얘 시리즈. 그러니까 여기 얘는 얘는 차동, 얘는 분권, 얘는 가동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동복권이라고는 이해하면 안 되지만 일단 여기서 그냥 가동복권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토크가 클 때에는 속도가 작다. 그러면서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토크는 작지만 속도는 높다. 이게 직권이에요, 직권.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가져와 본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5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월지 계전기 설치 위치는 여기랑 여기 컨서베이터와 주탱크 사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알지만 이런 문구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어디지? 이런 거 3번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로 설명하면은 읽어보면은 변압기 본체가 이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탱크 본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얘 컨서베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여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 장황하게 27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반복이 이제 16년도 4회차 이후로는 이제 빨라지고 또 오버랩 되는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막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강의하는 시간이. 물론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또 길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중복되는 거는 그냥 개념 좀 설명하고 바로 다음 얘기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16년도 4회차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지 제가 원하는 17년도 10문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문제씩 이렇게 나갈 적에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말하는 뭐 다 이해하진 않아더라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여기 여러 번 반복해서 오셨다면은 아마 제가 매일 올리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뭐 주말에 토요일을 복습하고 쫓아오신 분들은 아마 17년도에서부터는 이게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속도도 빨리 내고 되게 재미있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 번에 몰아서 보셔도 돼요. 계획 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제가 이제 제한적인 시간 가지고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편씩밖에 안 올리고 미리 찍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걸 한 번에 다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못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매일 뭐 8시간씩 뭐 10편씩 본다고 20편씩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심하고 그날 30분 공부한 거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출퇴근할 적에 출근할 적에 1시간, 퇴근할 적에 1시간 공부하시면은 뭐 엄청 좋고, 학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교할 적에 이어폰 꽂고 들어가면 목소리로도 제가 문제와 답을 계속 읽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들으면서 가라고. 제 목소리가 뭐 좋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공부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뭐 보면서 가도 좋은데 그 차 이런 데 있는 데서는 보시면 안 되고 없는 데서 이렇게 보고 가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쪼개진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 차에
이동하면서 듣고, 제가 녹음한 거를 이렇게 음성 녹음한 거를 듣고 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거 이게 계속 이게 리피트해서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모든 이게 시간을 막 30분씩 쪼개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결혼도 했지, 직장도 다니지, 학교도 다니지, 그리고 지금 저도 뭐 준비하는 공부가 있지, 그다음 학교 공부도 있지. 되게 바빠요. 애들도 보지, 아프면 또 병원 같이 가야 되지. 이러면서 저는 1시, 2시 이렇게 잘 때도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또 7시면 6시 반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또 애 등원시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바빠야 되게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